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웃기는 뉴스! 네. 화나는 뉴스들이 많아서요. 제목을 살짝 웃기는 뉴스로 바꿔봤더니, 네. 실제로 약간 웃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나마 그냥 네. 뭐 웃으면서 그냥 귀엽다 네. 이렇게 봐주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웃으면서 좀 주변에 유쾌하게 알릴 수 있잖아요. 네. 의협 진료 거부. 네. 뒤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다. 요런 보세요. 또 재밌는 진실을 좀 찾아갑니다. 자, 먼저 정생류.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이 연합뉴스에서 오늘 기사를 올렸는데, 네. 사실 이게 그 저희 방송 한 3시간 전쯤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기자 간담회 참석하는 정생류 총리라고 해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이 아주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자 생활을 기자에. 하셨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제목이?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오타로 나름대로 보기에는- 이 데스크 그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일단 기자가 한번 써 제목을. 그러면 또 데스크가 한번 보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또 담당자가 봅니다. 최소한 3단계에 걸쳐서 바보들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매년 332억 원을 지원하는 연합뉴스에서 그러니까요. 정생류 총리. 연합뉴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실수를 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생류. 네. 섹시한 뉴스를 전해주는 총리란 뜻인가? 요거 지금 무의식적으로 네.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에서. 실수였길 바랍니다. 네. 고의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 속보로 2시 엠바고였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삼성, 이재용 다행입니다. 시세 조정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요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네. 여기서 깜깜이로 지들끼리 짜고 봐주자. 그쵸,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됐어요. 했죠, 수사를 수사를. 중단하자. 재판에 넘기지 마라. 네. 그것 때문에 참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 조용했어요. 넘어가나 했더니 다행히 혐의는 여러 가지인데 메인이 업무상 배임과 시세조정 네.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도 한 네. 10명 정도가 같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태까지 본 이재용 사파 중에 가장 침울해 보이는. 제대로 골랐네요. 좀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는데. 네. 여하튼 앞으로 재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생들이 그렇죠. 어제 이제 네.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 정부가 시험을 연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국시 거부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주일을 연기했는데 네. 일주일 동안 이게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게 국시를 거부하면은 당장 내년 공중보건의 운영이 큰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도서 상간 벽지라든가 그쵸. 의사 없는 무의촌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사실은 그 환자들을 볼모로 인질로 삼고 계속 버티기를 하겠다. 네. 그래서 정말 근데 의대협 악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대협에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응시를 일주일 연기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책 변화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정책 철회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단체 행동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 뭐인가요? 뭐 그쪽 이제 관계자분이 나와서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전율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깜짝 진짜 놀랐어. 이거는 의사 단체가 아니라 정치 집단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지금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정통성 있는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물론 네. 실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그런 증거가 취합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면은 반국가 단체
이건 국가보안법이 지금 네. 아직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광화문에서 물대포 쏘는 경찰한테 네. 이거 경복궁 이거 소방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쓰면은 너희들 불법이다. 음. 내가 119 다 확인해봤다. 이거 서면으로 동의도 안 받았다. 불나면 어떡할래 경복궁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기자로서 중단을 시켰어요. 시민으로서. 네. 그랬다가 제 동료랑 같이 2명이 연행이 됐거든요. 제가 음.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그때 받았던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뭐요? 국가보안법. 그게 왜 국가 둘이서 국가 공권력을 방해해서 박근혜 정권을 제가 타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 박근혜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의 편을 들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공안부에서 조사받았어요. 이거는 훨씬 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 아닐까요? 그러면 일단 뭐 광화문 집회부터 네, 근데 사실 지금 공권력을 너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네, 대통령이 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특히 전반스 사태 때 보여주라 했어요. 네. 근데 전반스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의료계 진료 거부에 대해서도 이제 단호하게 개입할 여지가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입니다. 여행에 미치다. 저는 이 사이트 잘 몰라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게 네. 스타트업 기업으로 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도 뭐 한 2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분이 또 김명진 기자님 집이 또 쓰셨더라고요. 김명진?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는지. 음란 동영상 올렸다 네, 삭제. 이게 진짜 미쳤나 이거는 뭐 제목 자체를 그냥 뭐 클릭을 유도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제목 미쳤다. 네. 와. 제목을 왜 이런 식으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요분이 정치부 여기자인데 데스크일걸요, 아마? 그런가요? 네. 아닌가? 아, 이분이 아니, 아무튼 좀 공격적인 기사들을 좀 많이 아, 쓰는 김명진. 분이더라고요. 편집국 기자구나.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되게 제목이 미쳤다, 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좀 그 양떼목장 그 게시물을 올리려다가 동성 간에 뭔가 이런 성적인 장면이 네. 담긴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게 양떼목- 실수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이 계정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돼서 이게 불법 촬영된 건 아니고 뭐 트위터에서 다운을 받은 영상이다라고 대표가 한번 해명을 했고 대표직에서 이제 내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이분이 자살 암시 글을 올리고 잠적을 했는데 네, 잠적을 했다가 병원으로 지금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분인데 네. 이게 실수인데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해야 되는지 실수라면.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 뭐 자살 암시 글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막 조롱하는 그런 글들을 음. 남기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뭐 또 이렇게 다행히도 발견이 돼서 목숨은 건졌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가지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잘못을 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만큼 또 중요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비난은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경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명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협 네. 사태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건 또 이거 웃기는 뉴스예요. 뭐예요? 무서운 정말 뉴스입니까? 웃기면서도 무서운 뉴스인데 네.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알박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80억인가 주겠다는데 네. 500억, 400억 달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맞아요. 지금 500억 정도를, 네. 500억 넘는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안 빼고 있어요. 알박기죠. 네, 그리고 집단 거주를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주변에, 온 분도 지금 집단 거주 중이라고. 그쵸. 네. 근데 주변에서 이제 거주를 하던 다른 조합원들은 다 이제 나가셨죠. 퇴거를 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구성원들이 그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네. 밤길 조심하라고. 나가신 분들? 네.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이분들 그래서 여러 뭐 가지 활동을 협박하는 하시네요. 문자를. 그러니까 생화학 테러 활동은 그쵸. 물론이고 또 뭐 괴롭히다가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거는 완전히 무슨 무서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조직폭력이거든요. 그쵸. 무섭습니다. 웃기는 정말. 뉴스 아닙니다.
자, 요거는 좀 웃을 수 있는 뉴스인가요? 아, 이거 약간 네, 웃기네요. 네네. 비슷한 네. 건데 인근의 소상공인들. 네, 마음에 듭니다. 전광훈 교회. 교회. 전반수 처치 좋습니다. 네, 전반수 교회. 네. 네, 그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이 계시는 평화나무에서 네. 정광훈 씨 교회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쪽에 이제 사람이 안 간대요. 왜냐면 약간 코로나의 대명사처럼 돼버려가지고 그 주변에 아예 그 동네 자체가 상권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소상공인들이 너무 그 힘든 상황을 토로를 하고 지금 개발 자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하고 120명이 함께 참여를 하기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나선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구상권도 청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우, 정광훈 사실은 이 평화나무 네. 이게 진정한 이게 종교 개혁 운동인데 김용민 PD가 오래전부터 하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네. 전반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말 엄히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이제야 조금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전부터 이제 주장을 해 오셨던 건데, 그렇죠. 네. 지금 바로 이 뉴스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1,035명이어서 네. 55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를 하고 앞으로 더 이제 역학고리가 밝혀지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일단 요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청구하는 거고, 네. 이제 서울시에서는 또 다른 피해를 규합해서 별도의 구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요거 네, 이게 진짜 이게 이 교회가 사회에 평화를 주고 안식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너무 황당했던 뉴스인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근데 이분이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인천의 한 교회 목사님인데 또 QR코드 우리가 이제 그 입력할 때 방문객 입력할 때 QR코드 다운받아서 이제 찍고 들어갈 때 많잖아요. 이거 찍으면 이 정보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도 이게 하시고. 종교적인 은유, 레토릭으로 지금의 환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게 당사자가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 목사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 사죄부터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더구나 이 중국에 뭐가 넘어간다든가 뭐 중국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논리가 사실 일배 논리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뉴스공장 들으면서도 중국 사람이냐? 뭐 제대로 된 얘기를 하면 너 중국 사람이냐? 의사들 사이에서. 의사들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사이에서. 네. 그 일베들이 정당한 주장을 배척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중국 사람이냐. 그 과거에 네.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청와대 청원이 중국 교포, 조선족 교포에 의해서 조작된다. 사실이 아닌 걸로 가짜뉴스도 드러났는데 네. 그런 일배적인 세뇌에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의사 단체 네. 회원들이 현혹되어 있고 대부분 믿는다는 거. 야, 이게 정말 수능 점수 가지고 평생을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자기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잘난 맛에. 정말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 네. 정도인데요. 잠시 뒤에 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골라온 웃긴 뉴스인데요. 네. 요게 쌍팔년도라고 하잖아요. 오공화국 때 이런 거 많았어요. 피감 기관에서 누가 떠나가면 금일봉을 줍니다. 국회 사무처에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하던 사람이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대. 근데 피감 기관에서 돈을 못 하고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황금 열쇠를 선물했대. 돈도 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황금 열쇠면은 네. 금으로 만든 그냥 금 열쇠요. 금 안 받아보셔서 모르잖아요. 네, 안 받아봤어요. 근데 이 황금 열쇠가 요분한테는 감옥 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감옥문 열쇠. 네. 이어지기를. 어쨌든 보직이 해임이 됐으면은 이제 앞으로 그걸로 죗값을 치른 게 아니라 따로 이제 금품과 그런 걸 수수 혐의에 수사를 대한 하면 죗값을 치러야겠네요. 네. 뭐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웃지 못할 웃긴 뉴스인데요. 경향신문이 결국은 기자님. 강진구 기자를
징계 네. 취소 증거가 없다. 중징계를 재심을 통해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박제동합의 기획 미투 의혹을 보도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편집국 승인 없이 송고를 했다. 이게 그 좀 큰 잘못인 건가요? 이분이 그렇군요. 국장이랑 동기예요. 그리고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기사를 온라인에, 그러니까 네. 신문 말고 온라인에 게재할 때는 직권으로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2년간은 놔두다가 갑자기 자기들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터져 나오니까 또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것인데, 근데 이 박제동 화백 관련 미투도 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할 말 많죠. 네, 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사람이 좀 뭐랄까요? 소심해진다 그럴까요? 좀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자들마저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사내 징계라는 건 사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그 경계선상에서 내가 이거를 물론 제한은 있지. 뭐 2차 가해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뭐 성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신경 써야 될 가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 진실로 다가서려고 하는 적지 않은 기자들한테는 킬링 이펙트, 이렇게 쫄게 만드는 그런 교육적인 악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의협의 문제를 제기할 것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눈치는 채고 계시겠지만 의협이 이게 정치 파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불순한 조국 2차 대전을 통한 문재인 정부 퇴진과 박근혜 정권의 복위를 전망하는 그런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공공의료 확충, 이게 일베들이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북한하고 뭐. 그렇죠. 북한이랑 연결합니다. 빨갱이, 공산화의 동의어가 공공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사실은 일베 같은 아이들을 방치했고, 나아가서 우리 1, 20대에게 민주화 공동체 교육을 시키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에요. 일베들이 쓰는 말입니다. 공공의료라는 말을 북한화, 민주화란 말이 제일 나쁜 말이잖아요. 걔들 사이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올 5월 28일 3개월 전의 뉴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김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서울대 김윤 교수, 이분이 인구 상황과 현재 의료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수를 늘리고 의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이건 학문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3개월 전에 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비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했어요.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확대하자, 공공병원을 늘리자라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3개월 전부터도, 그 이전도 그랬습니다만,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파업의 전조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의협이 징계권을, 변호사협회처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동시에 이렇게 이부준 프로포폴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아요. 다만 공익적 제보한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은 또 고발을 합니다. 아니 프로포폴을 이게 처방을 한 의사를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사는 벌을 준 역사가 없어요. 의협 차원에서. 거의 약간 찾아보기로는. 검찰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 의협 내의 일베적 기류가 팽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조가 보였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고 하는데 거의 뭐 절대적인 60% 가까운 분들이
동의하고 사실 있는 가운데 전혀 의사들은 따로 놀고 있죠. 이 56.5%라는 숫자도 음, 그 언론에서 사실 그 정부 편을 든다기보다는 의사들의 입장을 좀 계속 대변해주는 언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제대로 된 중립적인 보도만 했어도 한 7, 80%는 이게 그렇죠.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나마 개인적으로 지금 MBC가 생각을 제일 하거든요. 잘 네, 균형 잡힌 그나마 보도를 하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있죠. 이 자료는 더구나 6만 9천 명을 상대로 한 권익위에서 네. 이거는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신뢰도에는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준비된 정치 파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자, 지금 병상은 늘렸다고 하지만 저희가 의료계를 취재해 보면 의료진이 없어서 병상이 이제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다. 병상을 늘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내 독재적인 의사결정 구조, 네. 의사 파업의 일부 전공의들이 불참자를 협박하고 사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에 보도가 됐죠.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인데 군대처럼 네. 하는 건데 저도 이거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은 샐러리맨들은 뭐 들으실 수가 있는데 뭐 백수거나 네. 취준생이거나 그런 분들은 잘 못 들어요. 그쵸. 뉴스공장을. 네. 너무 아침 일찍 너무 아침이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팩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 보도만 보고 안 믿어졌어. 이거를 제가 읽었어요. 김어준 씨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의대생이랑 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텍스트부터 봤어요, 제가.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이 커뮤니티 내부에서 정권 퇴진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취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 사람. 사용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수도권 의대 다니고 있는 본과생인데 네. 일단 그 스트라이크 진료 거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 일단 정족수가 안 차서 한 명이 부족해서 이거 좌절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건데 기명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구글 어딨냐? 실명으로. 네. 아니 구글 투표를 하는데 설문으로. 누가 실명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학년, 학번, 소속 학교를 다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내가 뭐 어디에 찬성하고 어디에 반대를 했는지 다 알게 되고 만약에 그 선배들의 심기에 거슬리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불려가서 혼나고. 그리고 더구나 이 군대보다 더 심하다. 네. 그냥 쭉 평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직 사회 안에서 인턴 레지던트하고 개업을 하더라도 심지어 네. 미운털이 박히면 매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공개리 구글 설문을 하면 관리자가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럼 공개가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난 주말에도 보도를 해드렸어요. 바로 이게 네. 서울대 의사들한테 돌았던 연판장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응? 해서 정부가 전공의들 형사 고발했는데 우리 교수들은 어떻게 할까?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 온 구글 설문이에요. 네. 복귀를 권고한다, 재판 지켜본다, 병원 업무 중단시킨다, 교수직 사직서를 제출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답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인사권자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공의들 진료 거부를 지지하고 있는데 네.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교수직 사퇴서를 제출한다. 이 정도 센 거를 안 쓰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교수사회 550명의 서울의대 교수들한테 이게 다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교수들이 하는 짓을 학생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여기 구글 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 투표를 시키는 거죠. 네.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위계 질서가 근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의사 사회에서. 옛날에 무슨 인턴 하면서 줄 빠따 때리고 했다는 그만한 그 개연성이 있는.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가짜 뉴스들을 막 퍼나르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경찰이 네. 습격했다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학생들도 제대로 안 믿을 텐데 워낙 일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주도하는 커뮤니티라서요. 그리고 공공의대를 여러 군데 지을 텐데 특별히 호남에 짓는 것만 문제를 삼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라도만 전라도만 좋은 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막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일배적 반응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중국 사람, 이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달면 너 중국 사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일배들이 쓰는 말을 그러니까 고스란히. 일베에서 이렇게 유입이 좀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표현 자체가 중첩된 것들이 그러니까 의협 많아서. 뭐 회장 자체가 네. 일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대 전공의 대표자가 김중엽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파업을 접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정권이랑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고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얘기인데도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도를 하는 언론이 없어서 그거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같아요. 네. 그죠? 뭐 정치단체도 아니고 네.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룹으로 네. 떠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다른 기득권은 이제 견제를 거의 다 받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만 해도 그렇죠. 최고의 기득권 사회였는데 근데 그들이 네. 기득권을 놓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힘든데 의사들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가세연이 사실은 의협의 정치 스트라이크에 가세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사 파업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의료 공공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공공화는 공산주의화다. 의료 전교조다. 네. 이런 논리가 일베 논리거든요, 사실. 좌익 집권 100년 플랜. 네네. 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봅니다. 당장 국민들이 아파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인데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가세연이라고 하는 태극기 모독부대 유튜브는 의사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근데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이 가세연과 가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보면은 이 신상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최대집도 이미 가세연과 수차례 인터뷰를 한 친가세연 그룹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신상진은 서울의대 나온 오빠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이시죠? 이미? 네, 전직 국회의원인데 이 양반이 현재 통합당의 코로나 대책 특위위원장이에요. 이 양반이 가로세로 연구소와 상당히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광화문 집회에 미통당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발을 뺐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의사들의 정치 파업 배후에도 신상진을 비롯한 미통당의 그림자가 상당히 짙어 보인다. 가세연을 보면 더 심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단신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희, 윤서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백남기 유족 비방. 네. 막말. 네. 그 따님이 시댁이었죠? 시댁이 어디였더라? 발리인가? 하필이면 시댁이 관광지였어. 거기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썬베드 위에서. 아버지는 위독한데 썬베드에서 SNS를 한다. 뭐 이런 거기 시댁에 가는 건데. 근데 당시에도 김세희 씨가 MBC에 있던 때 이렇게 안 잘렸을 예, 때였죠. 얘기를 아직 안 했었죠. 잘렸을 때. 예. 결국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조금 전에 선고가 됐다는 웃긴 소식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어떻게 있으셨나요? 아, 저요? 네. 어제 아무랑 친하지 않아요? 김세희 씨는 저랑 되게 친하기를 원했죠.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어린 기자 때부터 조짐이 되게 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후배 기자였잖아요. 한참 네. 베이비죠. 취재원 보호를 저는 제일 중요하시 여기는데 취재원 보호에 있어서도 몇 번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당장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원이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네.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인터뷰 사기. 그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MBC에서 처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긴 있었네요. 그쵸? 그럼요. 허위보고 결국 허위보고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친구입니다. 저희가 TV뉴스 반이 대신에 뉴스를 제가 MBC만 이제 좀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좋아요.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한 참, 진짜 특이한 이거를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독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행위가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공의가 입을 연 겁니다. 네, 입을 열었어요. 그거를 뭐 보도를 했어요. 남다른 보도입니다. 그러고 요거는 작년 사실 5월에 보도인데 그때 제가 아주 클린샷 정말 이거 보도 좋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다시 한번 칭찬을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수술실 CCTV 법이 여성 환자 상대로 뭐 성추행한다거나 또는 뭐 의료 사고에 대해서 방어권이 없는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 CCTV 법안이 그때도 막 여러 군데서 상정이 됐었어. 근데 법안이 상정됐는데 자꾸 취소를 해 의원들이. 그래서 취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의사협회장이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역시 최대집이가 의원들한테 정신 나갔지 않느냐, 남의 인생이 그렇게 웃어 보이냐, 지들은 남의 인생 다 망가뜨려 놓고 면허정지, 이렇게 면허정지를 당연히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면 내시경 받던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는데 이런 의사를 징계할 수 없어? 그 의사가 무슨 그러니까 본인들은 뭔가 성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사 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보이느냐, 이런 어디는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근데 이분은 환자를 진료를 하긴 하시나요? 의사 면허가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아래 이제 있는 의사분들을 다 이제 자극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의원실 당시 인재근 의원인가요? 의원실로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 최대집이 가지고 있는 일배적인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사수해주는 회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8건이 발의가 됐는데 대부분 철회되거나 문턱을 넘은 법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에 이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다 편지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그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6개인가요? 공공병원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이재명의 정책이 1호가 그거거든요. 병원실, 수술실 내 CCTV. 다른 도나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의사들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자, 요거 상당히 민감한 건데 이거 하나 JTBC에서 보도한 건데요. 네. 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안희정 유죄 1년, 퇴장당한 김지은 측 증인들. 혹시 보도 보셨나요? 이게 사실 뭐
김지은 쪽 편을 들어서 뭔가 거기서 밀려났다라는 식으로 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안희정 지사가 지금 벌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김지은 씨 측의 증인들이 뭐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의원 당대표 선거 캠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뭐 또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밀려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전지사 측이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미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로는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요 사안은 사실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중진의 보좌관이었는데 김지은 씨 증인을 서준 사람이 세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문모 보좌관이야. 이 양반은 증언 당시에 민주당 중진의 보좌관 정세균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김씨 측에 증인을 쓴 거야. 그죠? 그리고 최근까지 이낙연 의원 선거 캠프에 있었어. 근데 나가라고 그랬대. 자, 이게 사실이면 동시에 민주당 중진 두 사람을 날리는 거예요. 정세균과 이낙연을 사실은 겨누고 있는 칼날입니다. 이 기사가 작은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나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 현 의원이 단지 안희정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모 보좌관을 날렸다.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대단히 큰 기사인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요쪽 정세균 중진의 보좌관 이 정세균 쪽에는 반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의원이 입각했어. 총리실에 갔는데 이 양반은 안 데려갔나 봐요.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이낙연 의원 여기도 뭐 나흘 만에 보직을 바꾸라고 했다는데 이거 정확하게 팩트 파인딩을 하고 반론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요 정도 사안이면 정말 중진급 정치인 당 대표와 현 총리 둘을 지금 흔드는 기사인데 너무나 허술해요. 한쪽 말만 듣고 증언도 다큐멘트가 없잖아요. 문서가 없어요. 결정적 자료도 없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진중권, 척척석사, 진석사, 진피에로가 또 칼춤을 추죠. 이낙연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미투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식으로 야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당시 김지은 씨의 미투를 가지고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서 2차 가해 못하도록 상당히 다양한 취재 방증이 있어요. 다른 취재 방증이. 근데 그걸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못했어요. 지금 뒤늦게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죠. 아내 쪽에서 나오는 많은 주장과 자료에 따르면 그런 사안이 처음부터 만약에 보도가 제대로 됐다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원 씨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판결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상황처럼 지금도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이 김지은 씨 외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절대 성역으로 간주되면서 치해 법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보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웃기는 SBS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말게요. 탁현민 보도. SBS는 반론을 못 얻었어. 뭐 대통령 행사에 이게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 입찰로 어렵습니다.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SBS는 청와대와 탁현민을 흔들고 있는데 중앙일보에다가는 탁현민이 얘기해줬어. 이거는
당연히 청와대 행사니까 이런 거다. 근데 SBS는 탁현민 측 반론도 없이 이렇게 단독이라는 기사를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갈겼습니다. 네. 여하튼 웃기는 SBS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